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1% 나왔다는 이거에 대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작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운운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로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시작도 하기 전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관련 기사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21% 지지율의 홍준표 조작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대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2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러분 이건 5월 5주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냐면 총선 참패 직후에 치러진 여론조사부터 지금까지 그 추세를 보면은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3% 그리고 그 뒤로 세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다 24, 24, 24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21로 확 떨어졌습니다. 왜냐? 그 동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선에서 나타난 이런 민심, 특히 그 민심이란 건 뭡니까? 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의 그런 민심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행보들을 정치라는 명목으로 그런 것을 내세워서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 굴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리고 이 배우자 리스크를 갖다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오매불망 그 배우자 문제에서는 이 뭐라 그래야 될까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이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지지자들이 돌아섰다, 분노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또 뭐냐면 이번 총선 패의는 윤석열 자신에게 있는데 그 총선 참패 책임론을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기존의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 퍼져 있기 때문에 확산됐기 때문에 기존의 지지층들이 대거 이탈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결국에는 21%, 10%대로 내려앉기 바로 직전이다. 그런 결과가 이번 한국갤럽 5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당 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친윤석열계 행보를 보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했냐? 여론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7년 탄핵 대선 때 선거 일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은 7%에서 8%로 늘 한 자리 숫자로 발표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관이 당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정상적인 여론조사였다기보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기적인 여론조작으로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홍준표는 여기에서 어떤 특정 여론조사 업체를 갖다가 언급한 걸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후보의 대세론 뭡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 문재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반문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쪽에서는 당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안철수의 대세론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안철수의 뭐랄까 지지율이 폭락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2021년 4월쯤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대선 후보 토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안철수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홍준표가 결과적으로는 안철수보다 4%포인트 정도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준표의 주장은 그때 당시에 이 안철수 쪽으로 이 반문 표심이 옮겨가도록 그 대세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시 한 여론조사 업체가 이 여론 조작을 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그 이후에도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이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이 언론 인터뷰란 건 이제 제가 속한 매체 인터뷰 때도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는 아마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홍준표다. 이때까지는 또 뭐라 했냐면, 홍준표는 이번 총선 여론조사도 그런 경향성을 받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총선 여론조사에서 그런 경향성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조작된 거라고 한다면 총선 결과와는 거리가 멀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연구원이든 민주연구원이든 그 다음에 뭐 민간 여론조사 업체든
일부 수치 아주 근소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여론조사가 뭐 쪽집게처럼 뭐 소수점짜리까지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민심의 추세라는 거, 민심의 변화 이런 것들은 다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략적인 이런 승패 이런 것도 맞추지 않습니까? 이 여론의 흐름을 갖다가 면밀하게 관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 무용론, 여론조사 불신론, 여론조사 조작설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꼭 이 선거에서 진 쪽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득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선거에 이겼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꼭 자기가 선거에 지거나 이랬을 때는 꼭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홍준표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을 본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도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응답률 15% 이하는 발표를 금지하고 이른바 보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률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설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응답률 15%라는 기준이 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도출된 기준인지 홍준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홍준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홍준표가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15%라는 기준을 왜 자기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 여론조사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 분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홍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준표의 글에는 어느 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률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설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응답률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도 이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고 문항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문항에 나오는 내용, 이 문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똑같은 뜻이라고 해도 어떻게 바꾸느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 다음에 이 순서를 갖다가 또 같은 문장 안에서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응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률도 포함되겠지만은 응답률이 높고 낮음에 의해서 이게 조작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홍준표 국회의원 5번 했고 대구시장 하고 있고 경남지사 했고 대통령 후보도 했고 집권여당 대표했고 제1야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최근까지도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윤석열한테 민심에선 이겼는데 당심에서 아깝게 졌다. 어디서 갑툭튀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후보한테 배알도 없는 이런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이 말이야. 윤석열 찍어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민심에서 이겼다는 게 뭡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자기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가 그 국민의힘 경선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 말고 그 대선 경선을 치르기 전에 실시됐던 민간업체의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 경선 후보에 비해서. 그걸 갖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앞서서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홍준표가 응답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표를 보면 맨 앞에 응답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 부분,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페이지를 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홍준표는 응답률을 얘기하십니다. 홍준표 기준에 따르면 응답률 15% 이하는 그거 안 된다. 발표 못하게 해야 된다. 보정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기준에 따르면 응답률이 15%가 안 되는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무의미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언제냐면은 2021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진행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걸 의뢰한 기관은 JTBC입니다. JTBC의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해당 조사의 응답률이 얼마였냐면 4.6%입니다. 홍준표가 제시한 15%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홍준표가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느냐면 5.9%입니다. 5.9%. 5.9%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5.9%가 3분의 1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무의미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 인물 해가지고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쫙 나열을 했을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7.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6.4%, 그리고 홍준표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18.1% 이런 식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보다 거의 9%포인트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조사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적합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홍준표가 36.1이 나옵니다. 윤석열 29.8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엔 역선택이다 그 말입니다. 역선택. 더불어민주당 또는 여당 지지층, 그 당시에 여권 지지층이 이 홍준표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건 아니냐. 실제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1.9%, 정의당 지지층의 27.2%, 국민의당 35.3%, 열린민주당 35.6%가 홍준표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압도적으로 이 해당 정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윤석열보다 그 지지율을 더 높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먼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홍준표는 당시에 역선택을 받았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홍준표가 이 보수 야권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7%포인트 정도 앞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당 조사의 응답률은 4.6%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홍준표가 이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을 기록상으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뉴시스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2021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률은 3.8%입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제시한 15%의 4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26.9, 이재명 25.2, 홍준표 16.8, 그리고 참고로 유승민 2.6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희한하게도 다시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수 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준표, 아까 앞서서는 18밖에 안 나왔던 홍준표가 33.4를 기록하고, 아까 앞서서 전체적으로 1등이었던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4%포인트 적은 29.7%밖에 기록을 못합니다. 그리고 앞선 그 여야 인물들이 한꺼번에 나열된 조사에서는 유승민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홍준표, 유승민은 역선택을 받았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서는 33.4%를 기록한, 윤석열은 29.7%를 기록한 이 뉴시스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홍준표가 여론조사 조작이다. 저거 응답률 15% 이하라서 한마디로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저는 기록상으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통방송 있지 않습니까? 교통방송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정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6.1%, 그래서 홍준표가 제시한 15%의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냐면은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섭니다. 홍준표 27.5, 윤석열 25.5 이렇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여론조사 여야 후보들을 다 총망라한 그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데, 꼭 이렇게 진영별로 갈라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항상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서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꼭 발생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그 원인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률 6.1%입니다. 근데 홍준표 여기에 대해서 여론 조작이네 뭐네 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교통방송이 똑같은 업체한테 의뢰해서 이게 언제 실시된 여론조사냐면 10월 29일, 10월 30일. 여러분들 이 국내임 대선 후보가 언제 선출됐냐면 11월 5일 날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선출 바로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응답률이 얼마냐면은 6.3%입니다. 홍준표가 제시한 15%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기준에 따르면 이런 여론조사는 아주 신뢰도가 없고 이런 여론조사는 조작이 너무나도 쉽고 이런 여론조사는 무의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내임 차기 대선 후보 경쟁력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38.6이 나옵니다. 윤석열 34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응답률도 그렇고 이거는 조작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홍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거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지적한 내용을 저는 이 기록상으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홍준표가 그런 얘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때 당시에 자기가 여론조사상으로 윤석열을 앞서고 있을 때 이런 응답률이 4%, 3%, 6%에 불과한 이런 여론조사들에서 자기가 윤석열을 앞서고 있을 때 홍준표가 여론 조작이라고 했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윤석열 21% 저거 여론 조작 가능성이 있네 없네 뭐 별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그다음에 2017년 때는 뭐 특정 여론기관이 자기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응답률 15% 이하는 발표를 금지해야 된다. 응답률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설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설득력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학적인 주장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접하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홍준표 시장이 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이 국내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정말로 거의 뭐 내뱉듯이 이런 하는 주장들은 정말 이 지지층을 이탈을 유도하는, 이탈을 자초하는 그런 아주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제 채널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재명을 안 까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저 이재명 비판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비판을 할 만큼 했는데도 물론 제가 그걸 막 주도적으로 했다거나 제가 쓴 기사 때문에 이재명이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할 만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할 만큼 했는데도 이재명 지지율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악재가 나와도 이재명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쪽 지지층을 더 확산시켜서 이쪽 지지층을 더 강화해서 그 이재명을 누르는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재명 저쪽은 멀쩡한데 이쪽은 스스로 계속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이쪽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급선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쪽에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는데 강 건너에 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적할 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의 문제를 지적할 여유가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 물리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지했던 정당, 자기가 지지했던 정권, 자기가 뽑은 이 정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슨 이재명이 지금 신경 쓰이겠습니까? 뭐가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냥 그 누가 얘기한 것처럼 오로지 이재명만 외치면 여러분들 이 정권이 안 무너집니까? 오로지 이재명만 공격하면 이 정권이 다시 지지를 회복합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 이 정권에 내재된 이 정권이 자행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스스로 공개한 그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앞에 너무 여실히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는 한 100번을 공격해도 이재명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 영상 주제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 댓글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저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기사를 보셨을 때는 어떤 감정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감히 얘기를 한다면 저한테 누가 좌파라고 한다거나 무슨 윤석열 정권을 까기 위한 방송만 한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 대한민국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건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